예, 유성립 의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그 밥쌀용 쌀 수입 관련해서요, 이제 쌀 생산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동의하시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네. 뭐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점이 그 직불금 문제에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쌀만큼 확실하게 고정직불이니 변동직불을 가지고 보장해 준 데가 없기 때문에. 고정직불금은 다른 작목을 제외해도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고정직불금은? 다만 이제 변동직불금이 이제 지급이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경우에 뭐 장려금이랄까, 뭐 어떤 대체작물 조성 뭐 장려금이랄까, 뭐 어떤 명칭을 어떻게 짓느냐를 떠나서라도 뭐 그런 거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쌀이 지금 남아 도는 게 지난해, 올해 뭐 이제 그 전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랬고, 최근에 한 2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만 현재와 같은 이 재고를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쉽게는 담리작에 대한 직불금을 좀 더 올려준다든지, 뭐 밭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좀 조정한다든지. 어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과 관련해서요. 네. 그리고 아까 그 한중 FTA 관련 피해 규모 산정은 좀 여러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자꾸 이걸 축소하는 쪽으로만 해서 이 상황을 피해가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피해가 얼마가 생기는지를 그대로 좀 밝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찾는 것이 맞지, 애써서 피해 규모를 줄이고, 또 특히 좀 더 여기서 조금 더 옹색하게 보이는 부분이, FTA가 아니어도 한중간에는 특수성 때문에 또 많은 피해가 FTA가 아니더라도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중 FTA 피해에서 빼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인정머리가 없다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농업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사랑이 없는 걸로 비춰질 우려가 있잖아요.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FTA에 대한 피해 대책, 이것은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FTA 피해 보전 직불제를 통해서 FTA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다 피해 보전을 해준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인데, 지난번에 수입 기여도 해가지고 깎아버렸잖아요. 한 10분의 1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FTA를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 보완 직불제가 있으니까 설령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가 없다 해놓고, 정작 피해 보완 직불제 계산 3법을 적용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단계에 와서는 너무 이제 액수가 많아지니까 줄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 피해 보완 문제 부분을 검토할 때, 지난번에 한 호주, 한 캐나다 할 때 그 피해 보완 직불제 개선해서 한중 FTA까지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역이 공유제도 그때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 있었습니다만은 보다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이 검토 결과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피해 보완 직불제, 무역이 공유제. 꼭 좀 그건 진지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도 FTA로 인한 피해냐 뭐냐라고 한정을 하기 시작하고 뭐더고 하면은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참 하소연할 것도 없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식품이 거꾸로 이런 FTA를 핑계로 해서 좀 농업인들 먹고 살게 도와줘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 피해 보완 직불제 같은 것을 만드실 생각을 해야지, 이 농림부에서부터 그 생각을 자꾸 저 기재부나 산자부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좀 꼭 적극적인 생각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사 회장님, 저기 용산 화상경마장 관련해서요, 지금 고소고발 되어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까? 용산 화상경마장. 전부 취하됐고요. 한 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건도 마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좀 취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직원이 이제 상해 관계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만은 안 됐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회 유치한다라는 것은 뭐 잘못된 이야기인가요? 어떤가요? 교회가 거기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는? 경향신문에 학생이 출입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거는
8층에 있는 예방중독센터에 보호자가 자기 아들이 게임 중독 관계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담 치료를 하기 위해서 8층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입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를 떠나서 교회를 거기다 두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아니고. 키즈카페 문제도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가 될 것 같은데요. 키즈카페를 두는 것은 아무리 동선을 분리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에 들어오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보호법에 이제 보면은 미성년자인 경우에 경마일에는 출입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만일에 이제 거기 어떤 문화시설이나 이제 가족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한다면 그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집회 시설이 아닌 그런 걸로 이제 허가부터 별도로 받아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애발모서가 32개소 허용되는 것이 32개소죠, 총량이? 예, 총량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걸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뜻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32개 그거는 이제 늘릴 수가 없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정해놓은 TO입니다. 예. 만약에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TO를 늘려줄 테니까 늘릴래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럴 경우에 지금 대규모 장애발매소보다는 외국과 같이 소형 카페식으로 한 20명, 30명 들어가는 소형 카페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적인 전제 하에서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장애발매 TO를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 조건에서는 더 이상 늘려나갈 수도 없고 늘릴 뜻도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면은 용산 사례와 같이 이전에서 지금 만들어진 문제 아니에요, 용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2개소 중에서 용산과 같이 이전을 해가지고 새로 건물을 좀 더 편리하게 아니면 더 쾌적하게 지어가지고 할 뜻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이라? 지금 현재 이제 가장 그 지역 사회에 혐오 기피 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 중에서 특히 임차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장애발매소인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과 상생을 위해서라도 32개의 TO 이내에서 좀 더 건전하고 바람직한 장애발매소에 레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장님 답변을 종합해보면은 아까 우리 박민수 의원님 질문 답변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을 해보면은 앞으로 32개소를 더 늘릴 뜻은 없다. 예. 32개소 내에서 더 쾌적한다라든지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에서 이전에서 신축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또 경마산업 자체가 너무 확장되는 것을 우려해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마사회로서는 굳이 거기에 대해서 뭔 이견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견이 없고 그건 국회에서 아셔서 하실 일이고 다만 그런 거를 이제 심의함에 있어서 장애발매소의 네거티브한 면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용산 화상 경마장은 현재 오픈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사회의 기본 뜻이라고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